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로그 함수 두 번째 파트인데 필수 예제 5번부터 진행하도록 할게요. 두 번째 시간 필수 예제 5번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지수에서도 동일한 유형이 출제된 적이 있죠. 숫자 크기 비교할 때 어떻게 하는 게 유리한 것인가, 꼭 함수를 이용해야 되는 것인가, 그래프를 이용해야 되는 것인가 아닌가, 이런 것도 이제 여러분들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로그 함수 단원의 숫자 크기를 비교하는 이론이 출제가 됐기 때문에 당연히 로그 함수 그래프를 이용하는 게 맞겠지. 소리가 너무 잡음이 많이 삘 것 같아요. 하겠습니다. 정신이 없네요. 자, 로그 함수 그래프를 이용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굳이 이용할 필요가 없는 문제를 이용하는 거는 멍청한 겁니다. 알겠죠? 자, 얘는 지금 소수로 얼마야? 무리수는 소수니까, 무리수도 소수니까 소수로 얼마인지 알아야 돼요. 얘도 소수로 얼마인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얘는 2의 세제곱이 8이잖아요. 그죠? 8이 안 되는 숫자잖아. 진수가 7이니까. 그러니까 이 로그 2의 7의 값은 2 플러스 알파, 이보다 큰 어떤 소수일 거다 라는 것까지 알 수 있는 거죠. 이해될까요? 그 다음에 얘도 같은 방법에 의해서 4의 세제곱이 64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도 3은 안 되는 거예요. 세제곱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얘도 2 플러스 베타일 때문에. 근데 센스 있는 사람은 당연히 얘가 제일 큰 건 너무 당연한 거고, 얘네 둘도 직접 비교할 수 있어요. 센스 있는 사람. 알파가 크겠어, 베타가 크겠어 라고 했을 때 우리 센스 있는 사람은 진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 값은 계속 커지겠지.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여요? 받아들이죠. 그러면 2의 세제곱이 8인데 8하고 7하고는 1 차이 나잖아. 그러니까 비율로 따지면은 8분의, 그러니까 무슨 뜻인지는 이해할 수 있겠지. 8과 7의 차이가 1 차이 나고 64하고 63도 1 차이 나는 거지만, 그 비율로 따졌을 때 63과 64의 비율이 더 가까이 있을 거 아니야. 비율로 따지면 64분의 63의 비율인 거고 8분의 7의 비율인 거니까, 비율로 말을 하면. 이해될까요? 그러면 이 베타가 당연히 더 클 수밖에 없는 거겠지.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우리가 센스만 있는 사람은 그냥 바로 비교할 수 있어. 알겠어?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실전에서 만약에 이 문제 그렇게 생각이 안 들 수도 있잖아요. 그치? 그러면 1차적으로는 무조건 이렇게 숫자를 이렇게 바라봤어야 되는 거야. 소수로 바라봤어야 돼. 이건 선생님한테 배운 친구는 무조건 이렇게 바라봤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분명히 얘기했지만 선생님이 루트든 로그든 간의 무리수는 정수분과 소수분 분리해서 정수분 얼마인지는 찾을 수 있어야 된다고 선생님이 가르쳐줬습니다. 숫자에 그게 딱 보여야 되는 거예요. 아, 저 몇 점 몇이구나. 이게 보여야 되는 거야. 알았지? 그렇게 숫자를 인식하는 연습을 한 친구는 일단 얘가 제일 큰 거라는 거는 이제 알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직접적으로 비교해야 될 거는 로그 2의 7과 로그 4의 63을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거예요. 그럼 숫자를 비교할 때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밑을 같게 할 수 있느냐를 뭐라고 했지? 거듭제곱.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럼 얘는 밑을 같게 하기가 편한 숫자예요. 왜냐하면 2하고 4는 제곱수의 관계잖아요. 그쵸? 따라서 2의 제곱, 이 4니까. 그치? 밑을 제곱할 때 진수 제곱할 수 있다라는 로그의 아주 기본적인 성질을 이용하면 얘가 로그 4의 49가 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러면 로그 4의 63과 로그 4의 49를 비교했을 때 로그 4의 63이 당연히 더 크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근데 선생님이 그 전에 여러분들이 좀 센스를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설명을 그렇게 해준 거야. 비율을 따지는 거야. 알았지? 같은 소수라고 할지라도, 정수분이 같은 소수일지라도 누가 더 큰 소수가 되는지 비율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분수처럼 생각을 했을 때.
이해할 수 있을까? 그래.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자. 그러면 사실 우리는 굳이 변환을 하지 않더라도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됐을 때에는 쉽게 비교가 가능하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2번도 조금 전에 1번을 풀어봤잖아요. 2번도 그냥 풀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럴까 안 그럴까? 그치? 근데 대신에 이걸 먼저 풀 때는, 이런 걸 풀 때는, 자, 밑이 3분의 1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만약에 접근을 하다가 선생님이 좀 색다른 방법을 또 보여줄 거예요. 알겠습니까? 선생님이 조금 더 색다른 방법을 보여줄 건데, 자, 기본적으로 가는 거야. 기본적으로. 얘 얼마야?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대답을 할 수 있었어야 되는 거야. 자, 3의 역수가 3분의 1이지. 그럼 3분의 1의 역수는 3분의 1의 역수는 당연히 3이어야 되지. 그러니까 3분의 1의 마이너스 1제곱이 3인 거잖아요. 그러면 3분의 1의 0제곱은 얼마가 돼요? 1이 되는 거야. 지수가 0이면 1이니까. 자, 그러면 1과 3 사이에 있는 숫자 2는, 이 숫자 2는 3분의 1을 몇 번 거듭제곱했을까? 라고 물어보면 0하고 마이너스 1 사이에 있는 수만큼 거듭제곱했어야 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0. 얼마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인 거야. 그게 이해가 돼야 돼. 0하고 마이너스 1 사이에 있는 수여야 되는 거니까 지수가. 받아들일 수 있지? 자, 로그는 지수예요. 밑이 3분의 1이고 거듭제곱의 결과가 2인 그 지수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었어야 되는 거야. 이해는 되니? 그러니까 우리가 숫자를 인식할 때 똑같이 인식할 수도 있어. 이해는 되지? 그러니까 너 마이너스 0. 몇인 거야. 그러면 그렇다면 얘도 마이너스 0. 몇이겠지. 아니지. 얘는 2분의 1이니까 저보다 더 아래에 있는 거네요. 그쵸? 네. 그럼 얘는 바로 비교되네, 이거는. 그냥 끝나버린 거네. 그쵸? 얘가 제일 작겠죠? 마이너스 0. 몇? 얘는, 자, 3분의 1의 1제곱. 3분의 1이지. 네. 자, 3분의 1의 0제곱은 그러면 1이잖아요. 그 2분의 1은 그 사이에 있으니까 0. 몇이네. 얘는 그냥 0. 몇 나오는 거잖아요. 0하고 1 사이면 아니 1이니까 또 그게 또 아니 0은 안 되니까 그지? 1이 잠깐만 갑자기 선생님 뭐가 되니 지수를 봐야 되는데 그지? 자 3분의 1의 0제곱이 1이었죠? 그쵸? 근데 이 결과는 무조건 0보다 커져야 되는 거야. 이해는 되니? 왜 그렇게 되죠? 왜 그런 거야? 자 다시 3분의 1의 마이너스 1제곱 얼마예요? 3 3분의 1의 0제곱 얼마예요? 잘하네. 그러면 3분의 1의 1제곱은? 3분의 1이란 말이야. 그럼 2분의 1은 얘보다 더 큰 수잖아요. 근데 제곱하면 얼마야? 9분의 1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지수가 여기서는 1, 2 이렇게 늘어날 때 그 결과가 작아지잖아. 근데 2분의 1은 1하고 3분의 1 사이에 2분의 1이 있단 말이야. 맞잖아. 그러니까 0. 몇이 돼야 되는 거야. 무슨 뜻인지는 이해가 됐어? 그래서 얘가 0. 몇인 거니까 바로 알 수 있단 말이야. 얘는 마이너스 0. 몇인 걸 알 수 있고 얘는 0. 몇인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쵸? 그럼 숫자 크기대로 따지면 얘가 1번, 2번, 3번 이렇게 올 수 있는 거야. 숫자를 만약에 내가 소수를 볼 수 있다면 무슨 뜻인지는 이해할 수 있겠지? 네. 자, 근데 이게 직관적으로 이게 안 보일 수도 있잖아. 그럼 직관적으로 이게 안 보이면 어떻게 해야 돼? 그 다음 레벨이 어떤 레벨이야? 라고 따졌을 때 자, 밑을 같게 할 수 있느냐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마이너스 1이라는 숫자도 사실 로그로 바꿀 수 있잖아. 표현을 굳이 한다면 할 수 있는 거지. 그치? 자,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마이너스 1이라는 표현을 밑을 3분의 1이라고 뒀을 때 일단은 이렇게 쓰면 돼요. 그냥 3분의 1에 3분의 이렇게 하면 1이잖아. 근데 이게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는 거니까 지수에 마이너스 1제곱 쓰면 되는 거야. 똑같은 표현인 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만약에 마이너스 2야 그러면 여기다 마이너스 2만 붙이면 되는 거야. 그럼 무조건 같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통분할 때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로그도 마찬가지로 로그로 변형시킬 때 로그 밑 a의 a를 이용하면 모두 다 변형이 가능한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어요? 네, 좋아요. 이렇게 하면은 밑을 다 같게 했잖아요. 밑을 같게 한 상태에서 진수만 비교해보면 어떤 숫자가 제일 크고 작은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3분의 1의 마이너스 1제곱이 3이기 때문에 얘가 제일 작다. 클수록 작아지는 거니까. 밑이 1보다 작은 로그의 값은 진수가 커지면 감소함수니까 진수가 크면 작은 거예요. 이해할 수 있죠? 1번 이게 제일 작은 거, 이게 두 번째로 작은 거, 이게 가장 큰 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네, 좋아요. 자, 첫 번째는 직관력을 길러라. 숫자니까. 두 번째는 직관력을 기른 다음에는 두 번째는 변형을 쉽게 해라. 알겠지? 그러면 가끔씩은 밑이 다른 로그를 비교할 때도 올 거 아니야. 그지? 맞잖아. 그때 직관적으로 얘가 비교가 되는 사람은 바로 풀 수 있는 거고 직관적으로 비교하기 어려운 사람은 밑을 같게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모두를 여러분들이 익혀두는 게 선생님이 추천하는 이론인 겁니다. 알겠죠? 네, 좋아요. 필수에서 6번 갈게요. 역함수를 직접 구하는 이론이죠. 한 번만 보여주고 이건 끝낼게요. 알겠죠? 네. 우리 역함수를 직접 구하는 일은 별로 없을 거지만 그래도 할 수는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역함수를 우리가 구할 때는 x하고 y를 서로 바꾸면 역함수 되는 거라고 선생님이 알려줬어요. 따라서 쟤는 x, 여기 x-1을 바꾸는 게 아니라 x하고 y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x는 3의 y-2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바꿔야 돼. 근데 우리가 역함수도 함수잖아요. 함수기 때문에 반드시 y는 fx 꼴로 다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대로 두면 안 돼. 이건 함수의 꼴이 아닌 거야. 알았지? 그래서 우리가 이 지수에 있는 y를 다시 밑으로 가지고 와야 돼. 그러려면 우리는 어떤 걸 써야 되죠? 로그를 쓸 수밖에 없어요. 왜 로그를 쓸 수밖에 없죠? 이 y의 밑이 3이잖아요. 계산 결과는 x잖아요. 밑이 달라졌지. 그러니까 이 y는 로그를 사용해서 표현할 수밖에 없다는 건 먼저 알아야 돼. 그리고 식을 정리할 때는 항상 거듭 제곱의 결과가 얼마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얘는 거듭 제곱에 1을 더한 게 x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는 거야. 따라서 플러스 1을 이항해야 되는 거예요. 알았죠? 받아들일 수 있죠? 네. 자, 그럼 얘는 3의 y-2제곱이 x-2다 이렇게 이제 결과를 이렇게 줘야 되는 거야. 받아들일 수 있겠지? 그래서 너가 이제 진수가 돼야 돼. 얘가 밑이고. 그러면 y-2라는 지수는 y-2라는 지수는 로그를 사용해서 써야 되는 거고 밑이 3이고 진수가 x-1을 써야 된다는 거. 되겠지? 그리고 y-을 다시 정리할 거니까 역함수를 직접 구해보면 로그 3의 x-1 플러스 2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겠죠.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겠어요? 네, 좋습니다. 자,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을 건데 그래도 혹시 몰라서 선생님이 해준 겁니다. 넘어갈게요. 필수의 이제 7번. 이 유형도 우리가
자주 봤던 유형들이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선생님이 한번 보여주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그래프 위에 있는 함수 값을 읽을 때 y는 x라는 직선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선생님이 보여준 적이 많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한 번 더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죠? 자, y는 로그 2의 x라는 그래프를 그려놓고, 그쵸? 그래프 위에 있는 값들을 우리가 하나씩 다 찾아 나가야 되는 이론인 거예요. 그걸 찾을 때 y는 x라는 직선을 어떻게 이용할 건지 선생님이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y는 로그 2x라는 그래프를 이렇게 선생님이 이렇게 그리면 이렇게 그려지겠죠? 맞아요? 네. 선생님이 그래프 그릴 때 디테일을 추가하고 싶다면 반드시 x절편이나 y절편이 있을 때 추가라고 가르쳐줬어요. 이 문제도 지금 x절편이 a인 상태로 출발한 겁니다. x축하고 처음 만났을 때 그 값을 a로 주고 출발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a를 알고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자, x절편이 a라는 건데 그 x절편은 당연히 1이겠죠? y가 0일 때 x의 값이니까. 그래서 a가 1인 거 알고 출발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네. 자, 이제 가는 겁니다. 자, 가는 거예요. 자, a랑 이렇게 점점점에서 이 y는 x랑 만나는 이 점 있지? 이 점의 좌표의 이름이 뭐야? 당연히 a,l이어야 되는 거예요. y랑 x랑 똑같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얘는 지금 1,1이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선생님이 읽는 거 한 번만 더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봐. 이 y는 x라는 점을 지나면서 x축에 평행한 이 직선이 y는 로그 2x랑 만나고 있는 점이 있죠. 이 점은 어떻게 읽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y가 2인 점으로 읽어야 되겠지. 맞잖아. 여기 y가 1인 점으로 읽어야 되겠지. y가 1. 여기가 1,1이었으니까 얘도 몇 컴마 1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걸 쓰는 거야, 이제 이거. 받아들일 수 있겠어? 이해되겠죠? 그리고 다시 점점점점점점에서 x축 이렇게 만났잖아. 그치? 이 값이 b라면 이 점의 x절표가 b라는 거 이제 바로 알 수 있는 거죠. 그쵸? 근데 이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의 y값이 1이라는 거 우리가 확인했기 때문에 여기다 1을 대입해 보면 x가 2라는 거 알 수 있지. 그러면 너는 2,1이 되고 b는 2가 되겠네? 그러면 이제 원리는 한 번만 선생님 설명했으니까 계속 똑같은 원리로 접근하면 되겠죠. 다시 그래프를 쭉쭉쭉쭉쭉 해서 y는 x라는 그래프하고 만나는 점을 또 읽어보면 이 점의 좌표는 2,2가 될 거 아니야. 맞지? 네. 그러면 다시 쭉쭉쭉쭉쭉 해서 그래프를 선생님 좀 크게 그렸네요. 만났다고 치자. 그러면 이 점의 좌표는 당연히 y가 2여야 되는 거야. 그럼 y가 2라는 건 x가 4라는 뜻이지. 그래서 너가 4,2라는 거 알았으니까 또 만나는 점이 또 4야.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죠? 그러면 이제 c가 4라는 것도 알아냈지. 그러면 또 같은 원리에서 4,4가 될 거 아니야. 그치? 네. 그럼 또 이렇게 쭉 가서 너랑 만나는 점은 뭐야? 라고 물어보면 몇 컴마 4지.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x가 얼마나 되죠? 16.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d의 값으로 설정되는 거는 16이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쉽죠? 이 루틴만 여러분이 기억하고 지켜줄 수 있다면 어떤 함수 그래프가 나오더라도 로그가 아니라 지수여도 그쵸? 2차 함수여도 1차 함수여도 모두 동일하게 쓰는 거예요. 어떤 함수가 문제에 출제된다 하더라도 방법은 똑같다. 알겠지? 네, 좋아요. 자, 그러면 필수예제 7번도 해결이 됐을 겁니다. 필수예제 8번으로 갈게요. 자, 필수예제 8번 같은 문제도 선생님이 고등수학 과정에서도 수차례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미분과 적분을 배우기 이전에 곡선으로 둘러싸인 그래프의 넓이를 내가 측정을 하라는 문제가 만약에 출제가 된다면
그거는 어떤 거를 이용해야 되느냐? 도형의 성질을 이용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 합동인 도용의 성질을 이용해서 이동을 시키면 내가 계산할 수 있는 어떤 다른 도형으로 모양이 변할 거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돼요. 알겠죠? 자, 이건 선생님이 다시 한번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y는 로그 2x 그래프와 y는 로그 2의 x 플러스 4라는 그래프를 지금 그리고 있는 거예요. 자, 먼저 y는 로그 2의 x 플러스 4라는 그래프와 알겠죠? y는 로그 2의 x라는 그래프를 지금 그려놓고 있는 거죠, 문제에서. 그런 상태에서 이 그래프 y는 로그 2의 x 플러스 4라는 그래프의 y절편을 지나는 직선 중에서 x축하고 평행한 직선을 먼저 찾은 거예요. 그럼 x축하고 평행한 직선을 찾으면 당연히 그치? 만나는 점이 y는 로그 2x랑 만나는 점이 생겼겠지. 그 점을 여기서 b라고 말한 거예요. 되겠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썼냐면 이 b점을 지나면서 y축하고 평행한 직선이 무슨 뜻인지는 알고 접근해야 돼. y축하고 평행한 직선이 이 y는 로그 2의 x 플러스 4하고 만나는 이 점을 c라고 말한 거야. 그리고 같은 방법에 의해서 또 c점을 지나면서 x축하고 평행한 직선이 만나는 로그 2x랑 만나는 점을 d라고 말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a, b, c, d를 정한 겁니다. 정해놓고 이 a, b, c, d를 이용해서 이제 그래프의 넓이를 그렸는데 어떻게 했냐면 AB라는 선분하고 CD라는 선분 그리고 AC라는 곡선과 BD라는 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물어봐 버렸단 말이야.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너네가 미분적분을 배우기 전에는 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못 구해요. 구할 수가 없어. 어떻게 구할 거야 이게? 그치?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는 도형의 넓이는 삼각형, 사각형, 직선으로 되어 있거나 아니면 원으로 생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만 구할 수 있는 거야. 알겠지? 이런 어설픈 곡선은 절대 넓이를 못 구해. 그러면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못 구하는 넓이를 구하는 문제는 이거 하나밖에 없다고. 하나밖에 없어. 뭐밖에 없어. 합동인 도형. 알겠어요? 잘 보자. 로그 2의 x 플러스 4라는 그래프의 모양은 밑이 결정한다고 그랬어요. 얘는 지금 밑이 2지. 로그 2의 x의 밑도 2지. 그 얘기는 이 두 도형은 합동이라는 거야. 그래프 모양이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프 모양이 똑같다는 건 뭐냐? 이동했을 때 겹친다는 걸 말하는 거야. 이동하면 겹칠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어? 자, 그럼 이제 선생님이 이제 두 번째로 물어볼 거야. 너네 둘이 이동하면 겹칠 수 있다는 건 내가 알았어. 그러면 얼마만큼 이동해야지 너하고 겹치는 거야? 이걸 선생님이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얼마만큼 이동하면 겹칠 것 같아? 그 다음은 도형의 이동을 따질 거 아니야. 자, x 대신에 x-4가 사용됐다는 거는 x축의 방향으로 -4만큼 이동했다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이 로그 2x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4만큼 이동하면 예측되거나 또는 로그 2의 x 플러스 4를 4만큼 이동하면 이렇게 된다는 말 알아야 되겠죠.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봐. 이 A, B 사이의 길이가 혹시 4였다면 이 4만큼 이동하면 얘랑 똑같이 겹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죠?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럼 내가 A, B의 길이가 4인지 진짜로 확인하러 가는 거야. 그치? 그러려면 A점은 찾을 수 있어야 된다고 선생님이 알려줬죠? A점 어떻게 찾아요? Y절편 어떻게 찾아요? X가 0입니다. 됐지? 그럼 X가 0이면 얘가 2라는 걸 알 수 있지. 그치? 자, X축하고 평행한 직선이니까 이 B점의 Y좌표도 2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럼 B점 Y좌표가 2였으니까 X는 4라는 거 아니에요. 맞지? 자, 이제 간다. A점이 0,2잖아요. B점은 4,2란 말이야. 길이가 얼마야? 우리가 분석한 바에 의하면 선생님이 알려준 바에 의하면
이런 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는 이동하면 합동인 도형의 성질을 이용하는 거니까 이동하면 겹치게 돼 있더라. 근데 얘는 얼마만큼 이동하면 겹치더라? 4만큼 이동하면 겹치더라. 근데 정확하게 AB의 길이가 4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이야? 이 A, B, C로 이루어진 이 도형의 넓이를, 그치? 얘를 4만큼 그대로 이동한다고 치면 이 B 이쪽으로 이동했다고 치자. 그러니까 A를 이쪽으로 이동하면 여기 A 다시 이렇게 될 거고, B를 이동하면 B 다시 이렇게 된다고 치자. 그러면 A 다시 B 다시 그 다음 C 이동하면 여기가 C 다시 됐다고 치자. 이 부분의 넓이랑 정확하게 일치할까 안 일치할까? 일치하겠지. 왜? 얘도 우리가 계산 안 해봐도 뻔히 4일 거 아니야. 제가 4가 아니라면 이 문제 잘 붙일지 안 보겠지. 무조건 4여야 돼. 네, 물론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확인 안 해도 쟤는 4야. 알았어? 그 어찌됐든 이렇게 이동했을 때 겹치는 거니까 내가 이 부분을 잘라가지고 여기다가 붙인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동했다고 치세요. 그러면 정확하게 우리는 이런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거랑 똑같을 거 아니야. 받아들여 못 받아들여. 근데 이 길이가 밑변이 4잖아. 그럼 이 높이만 찾으면 되는 거니까 아까도 선생님이 설명했지만 4, 몇이냐 이렇게 물어본 거랑 똑같죠? 여기다 4 대입해보면 알겠지만 4,3이지. 로그 2의 8이니까. 따라서 얘는 4,3인 거 확인했잖아요. 끝까지 확인하면 얘는 8,3이겠죠? 받아들여 못 받아들여? 받아들이지? 자, 그럼 이제 사각형의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걸로 우리는 인식을 하고 문제를 풀어주면 된다. 자, 그냥은 못 풀어. 너네가 절대 그냥은 풀 수가 없어. 알았지? 선생님이 지금 알려준 상황을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고 그대로 접근했을 때만 풀 수 있는 문제예요. 다른 방법으로 풀 수 있으려면 적분을 알아야 돼. 근데 너네 지금 적분 모르잖아. 그리고 또 나중에 혹시라도 적분을 배웠다 하더라도 이걸 적분으로 풀고 있으면 멍청한 사람 되는 거야. 훨씬 어렵게 푸는 거야. 알았지? 자, 그럼 여러분들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됐을 때 합동인 도형인지 아닌지 먼저 체크를 하자. 알았지? 그럼 합동인 도형이냐 아니냐는 그래프라면 그래프의 모양을 결정하는 그 값을 보면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어요? 네. 로그는 밑, 지수도 밑이야. 알았지? 2차 함수는 누가 결정해? 최고차항의 개수가 결정을 해. 1차 함수는 누가 결정해? 1차항의 개수, 걔도 최고차항의 개수가 결정을 하는 거야. 반비례 함수, 즉 우리가 앞으로 배우게 될 쌍곡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비례상수가 결정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래프의 모양을 결정하는 그 상수들을 여러분들이 체크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합동인지 아닌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알겠죠? 네.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필수 예제 8번까지 마무리를 지어서 우리가 첫 번째 파트 끝낼게요. 다음 시간에 연결해서 선생님이 로그 함수 그래프를 이용한 최대 최소 또는 그냥 로그식의 최대 최소를 선생님하고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도 많았어요.